예, 오늘 QRT의 이수정 책임님 모시고 마이크로 LED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QRT라는 회사 QRT 뭐의 약자입니까? 네, QRT의 Q는 이제 퀄리티, 네. 릴라이어빌리티, 테크놀로지 요 세 가지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풀어보자면 뭔가 네. 품질이라든지 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 예, 거죠. 맞습니다. 분석을 주로 많이 하는. 신뢰성 쪽이 더 이렇게 영역이 더 크긴 하지만 네. 반도체나 이런 전자 부품들에 대한 신뢰성하고 그다음에 불량 분석, 종합 분석 쪽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이제 분석도 한번 하셨다라고 해서 오늘 모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마이크로 LED라는 것은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LED는 뭐 우리 지금 이제 비추고 있는 조명도 LED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텔레비전 뒤에 백라이트로 붙어 있는 것도 예. 그냥 일반 LED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 LED면 어느 정도나 마이크로한 거죠? 마이크로 LED라는 이제 이름에서도 이미 느껴지시듯이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의 LED를 마이크로 LED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마이크로 LED 말고 이제 미니 LED라는 용어도 또 많이 이렇게 들으시게 될 텐데. 미니 LED가 마이크로 LED보다는 좀 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사이즈 측면에서 네. 통상 그냥 LED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저 집에서 쓰는 조명이라든가 그냥 뭐 LED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한 수 밀리미터 네. 사이즈를 의미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 백라이트, LCD 백라이트로 많이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한 10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 100에서 200 마이크로. 예. 마이크로 LED는 몇 마이크로? 마이크로 LED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통상은 한 100 마이크로 이하를 마이크로 LED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니 LED도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한 50 마이크로 이하의 사이즈를 마이크로 LED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네, 마이크로 LED는 또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여서 마이크로 LED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가 이제 나노미터잖아요. 네. 그래서 나노미터로 저희가 이제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그런 LED가 또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또 어플리케이션 분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야, 그러니까 나노 레벨의 그 LED를 모두 통틀어서 이제 마이크로 LED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니 LED까지는 예. 앞에 이제 액정 뒤에 이제 백라이트로 붙어서 이렇게 뭐 불을 켰다 껐다 해서 뭐 디밍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LED 텔레비전이다라고 얘기하면 액정 없이 기판 위에 마이크로 LED를 굉장히 촘촘하게 박아서 그걸로 화소를 구현하는 거를 뭐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굉장히 고가의 이런 텔레비전 상용화를 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뭐 몇 대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 유기물 그 OLED 쪽,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는 무기물이니까 네. OLED하고 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OLED는 지금 이제 TV로도 실제로 제품도 나오고 많이 파고 이제 있죠. 뭐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OLED도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이 많은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이제 이 자발광 소자로서 유기물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산소나 수분에 되게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공정을 써서 이제 산소나 수분으로부터 좀 보호하는 보호막 장치를 써서 수명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대비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LED 분야는 이제 무기물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분이나 산소에 의한 수명 저하의 문제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LED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세 가지로 보통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고효율, 저전력, 그리고 장수명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인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대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한 상황인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특성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대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110인치 마이크로 LED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억 7천만 원, 뭐 웬만한 그 자동차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 가격 한 대 가격인데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뭔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픽셀 개념으로서 이 소저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 LED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이제 50 마이크로 이하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크면은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소자를 이동시켜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장착하는 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또 TV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크잖아요. 거기를 사이즈가 작은 애로 이제 빡빡하게 채우려면 이게 뭐 개수로 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개수가 하나하나 다 옮겨서 심어져야 되는 그런 전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나하나 옮겨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기술적으로도 정확히 어떤 특정한 위치에 위치시켜서 전사가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사 문제가 이 가격 이렇게 비싼데 가장 큰 그 원인이 되는 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쌀알보다도 훨씬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50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이 보통 한 70 마이크로라고 하거든요. 두께가? 예, 머리카락이 지름이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그런 잘 보이지도 않는. 예, 그런 소자가 RGB 하나하나에 각각 소자로서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위에 이제 배치가 되고 또 얘네들이 정기적 신호를 받아서 이제 빛을 내는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내놓은 마이크로 LED TV 같은 경우에도 뭐 110인치나 뭐 88인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치는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하나로서 되는 게 아니라 뭐 8인치나 이런 작은 모듈을 이어 붙여서 만드는 방식으로밖에는 지금은 나오지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기판 위에 올리고 있어요? 그 아까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더 작은 그 LED 소자를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8인치든 9인치든 예. 조그만한 이제 기판 위에 하나씩 올려서 이어 붙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뭔가 하나씩 올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몇백만 개가 예, 지금 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전사 그래서 기술? 전사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연구도 되고 적용도 되고 있는데 네. 이제 크게 좀 세 가지로 들자면 이제 스탬프를 이용하는 거라든가 또 롤러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이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우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RGB 각각의 소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 RGB는 각각의 웨이퍼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웨이퍼 기판에서 RGB에 우선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LED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네. 구조적으로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LED라는 거는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접합이 돼서 이제 거기에 전기적 신호가 가해지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형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전자와 전공이 결합할 때 생기는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방출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소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형 반도체에도 증착이 필요하고 또 P형 반도체의 증착도 필요한데 그 사이에 멀티 퀀텀 웰이라는 어떤 양자역학적으로 이러한 전자와 전공의 결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멀티 레이어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광층하고 절연층이 이렇게 켜켜이 교대로 들어있는 층이 이제 멀티 퀀텀 웰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LED는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기판 위에 이제 N형 반도체 있고 멀티 퀀텀 웰 있고 또 P형 반도체가 올려져서 이제 각각 전극이 형성이 되고 이제 전극에서 신호를 주면은 얘네가 이제 전자와 전공이 결합해서 빛을 내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데 그 레드를 빛을 내는 소자 그리고 그린을 빛을 내는 소자 그리고 블루에 대한 빛을 내는 각각의 마이크로 LED들이 각각의 웨이퍼에서 따로따로 제작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다이싱 공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잘라지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제 기존에 컸을 때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이싱을 하면 되는데 마이크로 사이즈 워낙 작다 보니까 레이저로 하게 되면 레이저에 의해서 커팅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칭 공정을 써서 다이싱을 하거든요. 네. 다이싱하면 이제 개별 소자가 하나하나 이제 쌀알보다 더 작은 알갱이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있으면 옮겨 심으려면 이제 하나하나 옮겨 심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웨이퍼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다이싱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 웨이퍼에서 실제로 디스플레이 기판까지 이동하는 중간 과정에 캐리어 웨이퍼라는 또 중간 매개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잠깐 붙여놓는. 네. 잠깐 붙이게 되고 그 캐리어 웨이퍼 위에 이제 얘네가 잠깐 이제 위치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스탬프를 이용해서 이제 찍어서 스탬프에 그러면은 꽤 많은 숫자의 네. 마이크로 LED가 여기 이제 찍히겠죠. 네. 그리고 나면 그 스탬프를 다시 이제 디스플레이 기판에 다시 옮겨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 거를 뭐 가령 몇백 개, 몇천 개를 한꺼번에 옮기는 그런 시간을 개념이라고. 좀 절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캐리어 웨이퍼에 붙이고 기판에 네, 붙일 때는 그 접착제 같은 게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겁니까? 예.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하니까 ACF라는 이제 네. 뭐 이등방성 뭐 컨덕티브 필름이라는 그런 재료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솔더나 솔더 페이스트 같은 어쨌거나 접착도 되면서 전도성도 가지는 그런 물질로서 네.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일단 스탬프가 얘네를 찍으려면 캐리어 웨이퍼에서 부착되어 있는 부착력보다는 스탬프가 끌어당기는 그 부착력이 더 커야지 스탬프로 옮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접착력의 차이에 의해서 일단 스탬프로 옮겨지고 스탬프에서 타겟 디스플레이 기판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 기판이 더 강해. 예, 더 강하게 접착력으로 끌어당겨야지 얘가 스탬프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 붙게 되거든요. 그렇게 접착력의 차이력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캐리어 웨이퍼에서 스탬프나 혹은 롤러로 옮겨지게 되고 또 롤러나 스탬프에서 다시 타겟 디스플레이 기판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전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저희가 말은 이렇게 말도 들어보면 참 어려운 말인데 예. 그걸 실제로 구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참 뭐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예. 도장 찍듯이 땅 찍어서 이쪽에 땅 옮겨놓고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가장 정확한 위치에 그러니까 옮겨 심어야지 정확하게 그 전기적 신호를 받는데 정확하게 얼라인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8인치짜리로 나눠서 8인치든 9인치 한 그 정도 예. 사이즈,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나눠서 해서 이어 붙이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110인치짜리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 뭐 예. 잘못 찍히면은 네, 다 버려야 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뭔가 예. 롤러 하는 거는 이제 연속 전사가 가능하다는 조금 이제 스탬프보다는 조금 더 또 장점이 있어서 롤로 하기도 하고 네. 이제 롤이나 이제 스탬프 외에 아까 제가 레이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은 이제 초당 그 전사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은 예,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은 이제 필름 위에 그런 캐리어 웨이퍼가 이제 필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필름 위에 마이크로 LED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필름 뒤쪽에서 레이저를 얘가 맞게 되면 레이저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서 가령 이렇게 뿔뚝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렇게 마이크로 LED는 밀려져서 이제 기판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기판 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방식인데 이게 레이저 빔 하나를 썼을 때보다는 레이저 빔을 여러 빔을 쓰면 좀 더 전사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얘가 갖는 또 단점이 있는 게 이제 등 떠밀려서 옮겨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스탬프나 그러니까 롤러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약간 누르는 힘이 같이 가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착할 때 솔더 페이스트나 혹은 ACF 필름을 이용해서 얘가 부착이 되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서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붙으면 한번 눌러주는 가압하는 공정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단단하겠죠. 그렇게 예, 눌러줘야. 그래야지 네. 이제 눌려져서 솔더 페이스트에 딱 정확히 이렇게 붙는데 붙거나 네. 또 ACF 필름에도 정확히 붙을 수가 있는데 이 레이저만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가기는 가는데 그 붙여진 힘이 약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문제도 생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레이저는 전사 속도는 빠르지만 또 눌러주는 공정을 별도로 또 한 번 더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눌러주다 보니까 다시 온라인이 틀어지는 그러한 불량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그 엔지니어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참 그 조그만 걸 하나씩 옮겨서 그게 될까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 쓰고 있는 것이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 110인치 기준으로 뭐 2억 가까이 되는 가격인 걸 보면은 진정하게 이제 진정으로 상용화로 가기엔 아직도 예.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물론 그 전사 기술이 제대로 우리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렇게 팍팍팍 무슨 빵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유기물보다는 확실히 그죠? 네. 좋은 어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런 학계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전사 기술에 대한 그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탬프를 이용한 방식이나 롤러를 이용한 방식,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 외에 가령 자기력을 이용한 방식이라든가 정전기력을 이용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해서 전사하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삼성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QNED, 네. 그러니까 LG 전자에서 얘기하는 그 미니 LED QNED 예, 그 예. 브랜드 말고 네. 나노라드라고 네. 이제 막대기처럼 생긴, 네. 물론 굉장히 작은 막대기겠지만 그런 어떤 그 LED 소자, 빛을 내는 어떤 이 소자의 어떤 형태를 좀 바꿈으로써 이렇게 전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예, 예. 뭐 그런 그래서-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기존의 이제 마이크로 LED는 사실 사각형 형태로 작아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할 때 이제 2D 방식이다 2D 이렇게 방식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나노라드 네. 또는 또 나노 와이어라고도 불리고요. 나노 와이어라고. 나노 LED라고도 불리고 3D LED라고 불리는 이름이 요런 많네요. 방식. 예, 예. 네, 네. 일단 생긴 거는 결국 막대기 아주 가는 막대기로 생겼는데 아까 다이싱 할 때 이제 마이크로 LED가 뭐 한 50 마이크로 사이즈 이하를 마이크로 LED라고 하다고 했잖아요. 다이싱 할 때 사각형으로 한 50 마이크로를 이렇게 애칭해서 이제 다이싱을 한다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보면 이 나노라드 형태, 그러니까 나노라드는 지름이 한 0.56 마이크로, 그러니까 가령 한 500, 600 나노미터의 지름을 갖고 길이는 한 5 마이크로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노라드 형태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애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애칭해서 다이싱하는 개념은 같은데 이제 그 사각형이 아니라 이제 이런 나노라드, 그러니까 원기둥 형태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원기둥 형태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애칭하는 공정을 사용해서 얻기도 하고요. 그게 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빛처럼 생겼을 수도 예,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손으로 만지면 오돌도돌 하진 않죠. 그죠.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거를 눈으로는 구별해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전자현미경이라고 부르는 셈이나 네. 뭐 템 그런 쪽을 그런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걔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라서 네, 그럼 네. 빛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아까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판 위에 네. 이제 N형 반도체, 네. 그 멀티 퀀텀웰, P형 반도체 이렇게 적층이 쭉 되어 있는데 네. 그거 그대로 이 원기둥 형태로만 남기고 다 애칭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기둥 안에 그런 층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높이별로. 네. 그래서 어떤 한 5마이크로 사이즈면은 네. 중간 정도는 아니고 좀 위탑 쪽에 네. 멀티 퀀텀 웰층이 있는데 거기서 빛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QNE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허도 좀 이미 나와 네. 있고 이래서 되는데 그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탬프로 찍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전사 예, 방식으로 예. 하는 거죠. 예, 이제 기판 위에 이제 아까 비처럼 생긴 그런 구조로 얘네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다 애칭하고 원기둥 형태로만 쫙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가 기판하고 얘를 떨어뜨려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커팅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커팅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판과 이 나노라드 사이에 희생층이라는 층이 있어서 이거를 애칭 용액에 넣게 되면 희생층만 싹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따라락 이제 얘네가 네. 이제 둥둥 떠다니게 되죠. 네. 이제 그 상태를 이제 그 용액을 잉크젯 어.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픽셀 그 필요한 디스플레이 픽셀 위치에 그렇게 이제 잉크젯 방식으로 도포를 할 수가 있는 도포를 하면 배열이 그래도 일정하게 이렇게 쭉 일렬로 서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전기 영동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배열을 시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배치가 되도록 줄을 세우는 것이죠. 그게 과거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삼성에서 그 국민대학교 예, 무슨 맞습니다. 도 교수님 특허를 사두는 게 예, 이제 예. 그 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다라는 예, 거죠.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네, 만들 수 있는.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전사 기술이 필요 없고 잉크젯 방식은 좀 디스플레이 크게 그러니까 커다란 TV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커다란 TV 하나로 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는 상대적으로 것이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예, 예. 좀 기존 마이크로 LED보다는 좀 용이하게 돼 네. 있다. 그래서 그런 나노 와이어 나노 와이어 LED 기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기판 위에 이렇게 이 성장돼 있는 거를 네네. 그런 것도 지금 최근에 분석도 하셨다면서요. 예, 예. 뭐 좀 어떻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예, 한 5마이크로
높이가. 네, 네. 근데 이제 높이, 이 지름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다 일정해야 이제 잘 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노 라드 혹은 나노 와이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애칭해서 주변부를 없애고 남는 부분을 나노 와이어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 방식 외에 얘네를 기판 위에 이제 씨드를 심어서 씨드를 통해서 키워내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성적인 면에서는 아까 애칭에서 얻는 나노 와이어보다는 더 특성이 좋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멀티 퀀텀 웰이라는 층에서 빛이 방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애칭을 해서 얻어내는 나노 라드에서는 어떤 멀티 퀀텀 웰이 특정한 한 층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키워서 3차원적으로 키워서 얻는 나노 라드는 멀티 퀀텀 웰이 이 원기둥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각 기둥이거든요. 육각 기둥이다. 네, 육각 기둥으로 얘네가 자라게 되는데 그 육각 기둥 최적 전체에 멀티 퀀텀 웰층을 형성시킬 수가 있어요. 아, 전체에다가요? 네, 그러니까 발광 면적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단점은 키워서 얻는 방식이다 보니까 균일하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균일하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각각의 그 나노 라드의 크기가 다 다르다든가 크기가 다르다. 예, 정육각형이 아니라 좀 찌그러진 육각형이 나온다든가 육각형도 좀 작은 육각형, 좀 큰 육각형이 나온다든가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에 대한 공정 변수 컨트롤 그런 것과 관련된 분석이 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럼 분석하셨다라는 것은 아까 키운 걸 분석하신 네. 거예요? 그 실제로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 키도 각각 좀 다른 조금 상황이고 다르고. 지금 어쨌거나 연구 개발 단계이다 보니까 네. 자라난 키라든가 자라난 그 육각기둥의 뭐 크기라든가 그런 게 그다음에 육각기둥이 정육각형이 아니라 좀 찌그러진 육각형이라든가 오각형에 가까운 육각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게 이제 높이, 뭐 육각형의 모양, 그리고 지름, 뭐 하여튼 뭐 지름 같은 것들이 다 균등하여야 이제 그거를 잘라서 나중에, 자른다? 그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생막 통해서 탁 떨어뜨리면 네. 균일하게 이제 발광 소자로 쓸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Q&ED, 삼성의 Q&ED 방식은 이제 그런 방식이고, 네. 사실은 이 나노 라드 하나하나를 RGB 이렇게 하는 기술도 많이 연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그래요? 특허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작은 픽셀이 되는 거죠. 수백 나노미터 사이즈의 픽셀이 되는 거죠. 그 친구들도 마이크로 LED 범주에 이제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네. 그것도 크게는 다 마이크로 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 기술이 더 개발되고 더 세분화가 되면 아마 그쪽은 나노 뭐 LED 이렇게 또 하나의 그룹으로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마이크로 LED 안에 그걸 다 포함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 분석하셨다는 그 웨이퍼는 한국 기업이 이렇게 의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해외 선진사 마이크로 LED 기업의 그 샘플들이고요. 아니 근데 그 해외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나 보죠. 저희 QRT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우터모스트랑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는데 그 조인트 벤처인 아우터모스트를 통해서 온 샘플들입니다.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네, 아우터모스트는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이테크 고객들이죠, 대부분이. 남들 안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많이 봤겠네요. 어려운 기술이 적용된 어려운 샘플들이 많은데 그러한 샘플들을 이제 저희 QRT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랩 혹은 또 세계 기타 여러 군데에 있는 랩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들 안 하는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신기술들이 어떤 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지 회사에서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래서 신기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분석 기술도 같이 병행돼서 개발이 그렇죠.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아우터모스 통해서 저희도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은 선진 기술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네요. 근데. 네, 아우터모스트라는 이름이 네. 이제 최외가 가장 극한의 기술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이크로 LED건 나노 LED건 나노 LED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판에 그렇게 좀 잘 성장시키는 기술들이 좀 확보가 되고 네. 또 전사 기술도 이미 뭐 그 특허는 삼성 디스플레이 가져갔지만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들이 회피하는 기술을 갖고 잘 전사를 해서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텔레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다양한 네, 애플리케이션에 맞습니다.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어디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소형 디스플레이나 또 이게 무기물 소재다 보니까 열과 또 수분에 또 강하다 보니까 차량용 디스플레이로는 아주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쪽으로도, 예. 거기도 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는 이제 기존의 LED는 어쨌거나 기판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조명 같은 거는 다 몸뚱아리가 있는 거 위에 LED가 있는데 마이크로 LED는 일단 기판을 다 없앴어요. 네. 최대한 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플렉서블 소재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다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책임님은 전공이 뭡니까? 저는 전자재료공학 전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QRT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네, 계시죠? 저는 재료 분석 쪽 맡고 있고요. 그 불량 분석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재료 특성 평가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오셔서 한번 저희 다른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도 많이 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OLED라든가 LCD라든가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개념으로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